두 번째 발표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계신 김정혁 선생님을 모시고 전쟁기념관 전시의 현지적 위치에 대하여 1953년에 멈춘 전쟁과 2021년을 살아가는 관람객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혁 선생님은 공적 서사 속의 한국 전쟁 기억 양상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정혁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쟁기념관의 김정혁이라고 합니다. 좋은 발표를 듣는 와중에 계속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부산에서 가면 발표를 할 것을 예상하고 만든 PPT 자료가 있었는데 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두고 왔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그냥 지금 그래서 내내 마음이 아픈데, 안타깝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 하겠습니다. 일부의 글은 발췌해서 읽고 또 대부분의 글들은 있는 내용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 하겠습니다. 준비가 소홀한 점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부산대에서 전화를 받고서 무척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발표 현장에서 제가 어떤 느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전쟁기념관 전시 기획자의 발언이 냉전의 표상을 다루고 있는 다른 필자의 언급과는 결이 전혀 다를 것임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전쟁기념관을 대의할 수는 있지만 대표할 수 없는 실무자의 하나에 불과한 이상 이 글이 갖고 있는 화려함에 비해서 또 알맹이가 없는 그저 변명으로 일관된 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또 저와 제가 속한 전시팀이 전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간 전쟁기념관의 전시의 성격과도 동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전쟁기념관이 표현해낼 수 있는 영역의 가장자리 위치에 제가 서 있다는 자기인식 위에서 이 글이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 초청이 지난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에서 발견되는 어떤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작업의 과정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평가받는 것이 전쟁기념관 전시가 나아가야 될 이전 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판단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의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된 가변적이고 가역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어떤 것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변화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러면 원고를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0년 6월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특별전 사람을 만나다에 관한 글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70주년의 특별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점을 전후로 한 전쟁기념관 전시 내러티브 변화에 대해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전시는 이 특별전 이전에도 한국전쟁은 물론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내외 무력 충돌의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무수히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전쟁기념관 전시 내러티브의 변화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기술하는 것보다 이 생각이 모이고 결정되는 과정을 담담히 드러내놓고 서술하는 것이 전쟁기념관의 변화의 양상을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글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특별전의 전시 기획은 2019년 말 국가보훈처의 70주년 기념 행사들과 연계되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9년에 열렸던 60주년 재반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참전자 중심의 보훈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참전 세대가 이제 자연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행사는 기념관 내외부에서 사단별 전시 부스를 설치해서 참전 군인들 간 회우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와 주제 등에서 고민이 한창이던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를 즈음해서 특별전시 방향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가 몇 가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전쟁기념관 10대 박삼득 회장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영전하고 11대 이상철 회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철 회장은 전임 회장의 운영 방침을 충실히 이어가면서도 기존 전투사 중심의 전쟁기념관 전시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를 새로운 방침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의 변화는 특별전 예산이 70주년 특별전시를 위해 기존 특별전의 예산보다 2배 가까운 금액으로 확장 배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것을 패널에 인쇄할 글과 이미지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우와 이를 영상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출할 여유가 생기는 경우를 비교하면 관람객의 반응은 정말로 크게 나타납니다. 지시덕 문장이 은유가 되고 은유가 추상이 되면서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감동의 감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의 전시와 비교해서 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의 여러 부분에서 비교적 풍부해진 예산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코로나의 발생 및 확산입니다. 전시의 구체화 단계에 돌입하던 2020년 2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시의 대강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참전용사들을 모신다는 행사 전반의 기획이 완전히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기업과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 대주제만을 유지한 채 전시 구성에 관해 완전히 새롭게 논의해보기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전쟁기념관의 가장 넓은 공간과 가장 많은 수 인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 전쟁에서 저희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는 주제하다시피 여러 면에서 비판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과거 일본군 주둔지와 해방 이후 미군 부대 사이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의 입지와 그 명칭은 물론 군대 관점 중심의 전시, 무기와 전투 중심의 전시를 통한 전쟁 미화, 역사 왜곡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선명한 선악 구도와 호국 영웅 서사가 계속되어 온 점 또한 냉전의 온상으로서 전쟁기념관에 대한 주된 비판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전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진열장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무기와 유물들이, 벽면에는 한국전쟁의 전황들이 빼곡히 기록 전시되어 있었지만 당시의 사진자료와 유물, 전리품과 전황 기록으로 재현되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부터 낙동강, 인천 상륙작전, 중공군, 고지전과 휴전회담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서사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 행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중 국가를 지키다가 사망한 영웅들, 그리고 군인들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시에서 결국 전쟁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이며 피해자이기도 한 보통의 사람, 전쟁을 겪어낸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전쟁의 판도를 바꾼 몇몇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채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그러면서도 자기와 누군가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조금 끊겼는데. 예, 다시 들리시나요?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소개시켜 드리면 계속 읽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프롤로그 숫자 그 너머의 사람입니다. 전시 전체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공간인 만큼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 전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메인 전시 공간으로 향하는 불규칙한 벽면으로 상징되는 이 공간의 구성은 좌측면의 대형 숫자 스카시 연출과 우측면의 연표 연출이 전부입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 우리 사회가 특히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에서 잊고 지내던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통계 숫자로 가다듬어지고 몇 가지 개요식 문장으로 요약된 이 좌우 벽면의 정보가 전쟁의 전부인가? 그 너머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물음을 던지며 전시를 열고자 했습니다. 요약된 연표형 기술과 숫자들은 전쟁의 사실적 측면, 그 일부만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전쟁의 당사자인 사람을 가림으로써 오히려 전쟁의 전체적 측면을 전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을 말해본다면 이와 같은 전시팀의 의제 설정이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면 예상되어지는 어떤 벽에 가로막힌 벽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성원 전체의 호응을 얻었다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군인뿐만이 아니고 전쟁에 휩쓸려 들어간 국민들은 모두 다 당사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편견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존의 전시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 취급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다루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전시 준비 과정에서 전시 기획자로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전쟁기념관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더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전시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38가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한국전쟁의 상징성을 갖는 숫자인 38을 선정하고 38명의 삶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 그들이 남긴 구체적인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증언 가운데 한 문장을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각 인물을 소개하는 부스의 표제어로 삼았고 남은 증언과 기록들은 대부분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개별의 이야기는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그 부스 앞에 서거나 안에 들어가서 관람객 1인이 온전하게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40개의 부스를 감싸는 전시실 벽면 전체는 영상 공간으로 활용해서 15분간의 간격을 두고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추상적 영상을 벽면에 투사해 전쟁의 분위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전쟁을 전달하고자 할 때 가장 유의했던 점은 바로 1대1의 만남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의 관람객이 같은 영상을 한꺼번에 시청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관람객 1인이 전쟁을 겪은 1인의 경험을 오롯이 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1인의 스토리는 각각의 구조물에 담아 계속 상영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들이 아래 첨부해드린 사진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 38명을 선정하는 기준의 적절성이 이 전시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쟁기념관 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국고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전쟁기념관은 사립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대접을 받습니다. 한 개인의 서사를 어떤 사건에서 집중하여 다루는 경우 그 인물이 특히 현대에 가까울수록 많은 부분에서 특히 형평성의 문제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전쟁기념관에서 흔히 훈장을 서원한 자 등으로 인물의 이야기가 치중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는 영웅들 가운데 38인을 뽑지 않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되도록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를 뽑으려고 했고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들 가운데 생생히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경험의 총합으로 삼국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38명을 선정함에 있어 몇몇의 사람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에 한국전쟁 이야기를 어느 정도 주요한 국면은 전달할 수 있기를 목표로 했는데, 다만 전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이 전시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범한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에 더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선 군인과 비군인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했는데, 한국전쟁에 관해서 특히 전쟁기념관은 군인에 관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군인을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적이 높은 수시나 군별 인원 안배와 같은 단순한 기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사실 검증을 거친 인물에 한해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목표는 있었습니다. 비군인의 경우는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자 했는데, 노무대원으로부터 패션 디자이너, 아나운서, 기자, 문학가, 음악가, 전쟁 미망인, 이산가족, 학생, 기관사 등을 가려서 뽑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착한 극소수의 개인들보다 더 많은 전쟁의 경험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몇몇 문장으로만 남아 전해지고 앞으로는 더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문장들 또한 연표와 숫자로 요약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앞으로 더 많은 기억을 가능한 한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2021년의 두 전시 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 그리고 닮음을 담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사실 거의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25분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조금 요약해서 그냥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2021년에 두 전시가 있었습니다. 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로 시작되는 저희의 연작 전시 삶은 계속되니까 라이프 고우즈 온 전시는 그간 70주년 전시에서 이어져 온 사람 중심의 전시를 충실히 계승한 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미 육군 226 통신중대 소속 사진병 폴 블루실레신저가 한국에 도착하여 공식 사진 촬영 외에 주말 등을 이용해서 주둔지 대구를 비롯해서 한국의 산하를 돌아다니면서 남긴 사진들을 이용해서 그의 딸 게일 펠키가 기증한 유물들과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게일 펠키가 기증한, 그러니까 슐레신저가 남긴 천여 장의 사진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노는 아이들의 모습, 인물들의 표정이 도드라진 사진들, 그리고 시대상이 뚜렷한 사진들을 남고 이것이 찍힌 흑백의 모습 사진 그대로 전시장에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간다는 것, 함께 도대낄 수 있다는 것, 평범하지만 찬란한 등의 문구만으로 전쟁이 없는 전쟁 사진을 통해서 어쩌면 전쟁 못지않은 일을 치르고 있는 2021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유행이 더 확산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전쟁 장면이 없는 사진들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를 더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이 이어진 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열린 호국 보훈의 달 특별전 2021 상수한 전쟁기념관의 오랜 전시 패턴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를 보여주었는데요. 단순히 국군의 상무 정신을 드높이는 데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이 보조 주제가 설정되지 못하는 등 관람객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전시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뒤에 토론자 선생님께서 질문이 이어지실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토론 시간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냉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냉전 구도의 가장 대표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을 주 전시 아이템으로 삼은 전쟁기념관보다 냉전의 배상을 더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수많은 한국 전쟁 관련 박물관, 기념관, 추모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전쟁기념관은 이들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기념관이 냉전의 다양한 측면을 제대로 표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의 개전 책임을 엄중히 지적하고 전쟁 내내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 국군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의 상징으로 파병된 유엔군의 활약을 충실히 재구성하기 위한 전시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국내외에 얽혀있는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의 중첩,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비전투 행위로 희생당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롯한 전쟁 자체의 비극적 이야기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에겐 이것이 의도적 배제로 읽힐 것이며 그 의도적 배제를 기반으로 한 전쟁기념관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동적 냉전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표한 특별전 두 전시에 대한 평가를 두루 포함해서 이 문제를 대하는 저희의 감정은 다소 양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쟁기념관의 전시 문제가 전쟁기념관의 문제인지 우리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문제를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듭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녹슨 철망을 거두고 쏟아진 각종 언론의 십자포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전쟁은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 사람들은 38선에서 반복되던 교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두고 전쟁의 개전 책임의 원인에 대해 침묵했다고 비판했던 사실들 우리는 언론 지상을 통해 접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공식 서사에 아주 작은 해석을 시도했던 전시에 퍼부어진 이 말의 세례를 우리는 과연 논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에 관한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에도 전시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향후 휴전선이라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벌어진 남과 북의 수많은 교전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 마쳐진 지 오래지만 이것이 전시의 영역으로 표상되면 이와 같은 흑폭풍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 전시를 통해서 보면 전쟁을 통해 겪은 개인의 삶과 그 애환에 대한 전시에는 대중들의 따뜻한 접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그 자체의 비극에 대하여 진실하게 묘사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전쟁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우리는 선의를 가진 피해자이기만 하다는 진술을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대가 이끌어지는 전시를 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흔히 그 전쟁기념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어 왔는데 전쟁기념관 전시에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권장되는 주제, 전쟁 중 벌어진 우리 군과 정부, 연합군의 과오와 같은 전시 주제들이 전쟁기념관의 표현 영역 안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자 입장에서 관람객과 언론의 많은 수는 아직도 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머물러 있는 공적 서사를 담아낼 것을 한편에선 요구받으면서도 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한 냉전의 여러 주제를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 또한 대응해야 하는 곳에 전쟁기념관 전시 공간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후 70년간 쌓여져 있는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전달해야 할 기억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두 전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가변적이고 가역적이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변화이긴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전쟁기념관 내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내내 그 화면에 비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표정이 혹시 안 들리시는 것은 아닌지 영상이 끊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긴장이 돼서 지금 입이 다 말라버릴 지경인데 아무튼 이것으로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산 전쟁기념관에 계신 김정혁 선생님의 발표였습니다.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 사람을 만나다 그리고 올해죠. 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 전시의 제목만으로도 일정한 어떤 방향 같은 부분들이 느껴져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념관 내부에서의 여러 대응들과 그리고 고민의 방향들이 많이 느껴져서 또 게다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기념관 전시 기획자의 위치에 관한 부분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김재영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은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의 이희원 선생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토론지 읽는 방식으로 해서 주요한 부분들 읽어가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엽 학예사님께서는 1920년에서 21년 사이에 전쟁기념관에서 마련된 기획전 3가지를 이제 가지고 전시 의도와 구현 양상에 대해서 이제 상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획과 진행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을 모시고 그 내용을 상세히 들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가 되어서 대단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전쟁 기념의 국가 대표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기념관의 기념 방식을 기념관 소속 구성원의 입장에서 논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발표지 서두에 나오는 본인 발표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메타적인 고뇌가 이제 김정혁 선생님의 이러한 내적 갈등의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김정혁 학예사님은 이 포럼에서 너무나 중요한 당사자로서 위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다 기획전을 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획전을 보고 왔었는데 이 전쟁 기념관 전시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많이 깨어졌던 그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전쟁 기념관 전시라고 하면 그 학예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들의 영웅서사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취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주제가 담겨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고자 하는 기획자의 의지가 그때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잘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인 참전 양상을 전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입장들을 통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조금 올려서 자료집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평등한 높이, 아까 그 사진에서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인 한 명 한 명이 이제 부스에 들어가는 그런 그 설계를 하신 것이 이제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잘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서사, 그러니까 그 각각의 부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 전시관을 볼 때 이걸 이렇게 진득하니 앉아서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일단 그 외관의 이 아름다움과 멋있어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사 하나하나를 조금 깊이 있게 제가 봤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 조각조각 이제 제가 기억나는 그 각각의 개별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들이 그 각각의 부스에서 이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제 조금 그 전쟁 기념관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시도의 어떤 부분들이 그 서사 안에 좀 녹여졌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인터뷰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기존의 어떤 그 전쟁을 기념하는 방식하고 크게 좀 차이가 안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이 전시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시가 진행되던 그 시기에 이제 비슷한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같은 시기였죠. 그래서 저기 민주인권기념관이 이제 비슷한 그 장소에 있으니까 용산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허락되지 않은 기업 2부에서도 발표를 김민환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진전도 제가 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전에서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공식화되지 못하는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난민과 이 전쟁포로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나 아무런 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무자들이나 네이팜탄 희생자들의 얼굴,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전쟁 기념관의 어떤 그 입장에서 이 다루기에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의 그 존재들을 제가 봤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이 하계사님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 요 기획전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조금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쟁 중에 그 현실을 어디에 지금 제가 여기쯤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개 동시에.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현실에서 전쟁 중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는가 하는 것은 당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고 그 의미화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상이 지속되는 것은 이제 전쟁의 주체를 민간인 그리고 이제 전쟁 중의 군인이 아닌 또 다른 위치에서의 군인을 이제 생각을 하게 한다는 지점에서 그 기록과 기념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료집에서 그 사진들이 그냥 작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설명 부분을 조금 읽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의 일상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한번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말로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어떤 사진들이 그 당시 일상으로서의 모습이었던가 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전시에서 그 결론 부분에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특별전 녹슨 철망을 거두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여타 뭐 국회의원이나 미디어에서 막 떠들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제 전쟁의 현장이 아닌 일상을 집중한 이런 그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의 피드백이 일단 그 자료집에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것이 있었는데, 이 전쟁 기념관에서 전쟁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료집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신 어떤 피드백들 또는 원했으나 오지 않는 피드백들 이런 것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닮음을 담다 이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 전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다가 일종의 숨고르기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이 전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제한을 하는 그런 어떤 힘들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전시 관련 연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실제 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전쟁 기념관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단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 이제 평화를 기념하거나 강조하는 쪽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어떤 딜레마적인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기념하는 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전쟁 개념 자체를 조금 흐트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기념관에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또 조금 들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전쟁을 기념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유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원하는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념관으로서의 어떤 위치들 를 이제 전쟁 기념관 역시 그것을 어떤 근본 취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에서 어떤 뭐 평화를 키워드로 하는 전시가 기획이 된다든지 이런 측면 혹시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쟁 기념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들을 제가 다 요약하지는 않겠고요. 번호들이 다 붙어 있어서 후에 예, 마찬가지로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 예, 종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질문 말씀을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만나다 전에서의 기획과 서사의 관계,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기억, 삭제 줄 리스트릭트의 이 사진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아주 보통의 나날들에서의 일상에 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닮음을 담다라는 기획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평화를 키워드로 하는 전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정도의 포인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 사항이라서요. 도저히 짧게는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 충분히 현장에서의 말씀으로 전해 듣고 싶습니다. 김정엽 선생님과 이유원 선생님 발표와 토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사회를 맡은 1부 순서는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쪽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